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황에 관한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다. 재정절벽 우려로 인해서 정말 우려했지만 결국 1,900선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점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로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요. 밖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11.17포인트, 0.59% 내리면서 1889로 마감을 했는데요. 1900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1890선까지도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흘째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나흘째 이제 매도 보였고요. 기관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143억 정도로 이제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이제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연기금이 5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바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미국 의회하고 재정절벽에 관한 협상을 이제 벌일 것으로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타협 시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위축이 된 모습이 이제 시총 상위주들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좀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그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내다 팔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2% 가까이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이 1.99%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1.9%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라든가 그리고 운송 장비, 화학 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주가가 1% 이상 많이 내렸고요. 반면에 경기 불황이 좀 강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는 섬유구호 업종은 이제 2.32%나 이제 크게 오르는 또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보험업종도 0.77%, 전기전자주도 0.2% 정도 이제 오르는 모습 보이는데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삼성생명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상승 마감했고요. 또 다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한국전력, 현대중공 같은 다른 이제 대형주들은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이에 반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으네요. 소형주도 많이 내렸네요, 어제.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7.63%, 1.46% 내리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식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정말 강해서 이 안에서 52주 신고가도 속출하고 이랬는데요. 이 점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식품주들이 이제 경기 불황에 이제 강한 종목으로 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온이 2.88% 오르면서 이제 110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롯데 상강도 1.74%. 75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심도 1.57% 오르면서 25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식품주들은 지난 8월 이후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2.5%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음식료품은 19% 이상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원화 강세의 영향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라면이라든가 죽섭밥 같은 주력 제품의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 4분기에도 역시 반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품주는 봤고요. 유통주도 식품주만큼이나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 3인방이 이제 주가가 또 크게 이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그 소비자들이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좀 몰리면서 지갑을 좀 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어제같이 하락장에서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어제 무려 6.64%가 오르면서 14만 4,500원으로 이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현대백화점 주가가 14만 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제 처음 14만 원대로 이제 올라섰고요. 롯데쇼핑도 이제 34만 원으로 이제
34만 1,00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신세계도 20만 9,000원. 외국계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도 역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매출이 일단 상승 반전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이라든가 남성 의류, 그러니까 코트라든가 이제 패딩, 겨울용품이죠. 겨울용 옷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은 것으로 또 풀이가 되었고요. 또 겨울 부츠라든가 머플러, 장갑, 레깅스 같은 패션 잡화, 그리고 아웃도어, 그리고 스포츠 용품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이들 유통 3인방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겨울 의류들이 판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나요? 일단은 뭐 그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가장 큰 악재로 지금 그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 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 가닥을 닿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식품주라든가 유통주 같은 경기 불황에 강한 종목들, 이런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이 매매가 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기관이 중시에 좀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사는 업종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라든가 통신, 그리고 의약품, 음식료품, 보험 같은 경기 방어주들을 주로 이제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급이 좀 되고 불황에 강한 이런 업종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역시 불황에 강한 업종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겨울 방학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게임 업종도 좀 주목해야 볼 그런 종목으로 전문가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900선 아래에서는 저평가된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형주들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짝에서 경기 방어주와 저평가 매력 있는 대형주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